요즘 전기차 배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FP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왜 이렇게 싼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거대한 산업의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전기차 배터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LFP 배터리 하면 가성비가 딱 떠오르잖아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보급형 모델을 쓰면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배터리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왼쪽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거 비싼 니켈이랑 코발트 안 들어가니까 싼 거 아니야?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딱 절반이요. 진짜 핵심,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사실 거대한 비료 산업이라는 토대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LFP는 리튬 인산철의 약자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여기서 딱 한 글자, 바로 인, 즉 인산, 포스페이트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LFP 배터리의 장점은 아주 명확하죠? 비싼 금속도를 뺐으니까 당연히 원가가 낮아지고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라서 화재 위험도 적고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전기차 대중화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니켈과 코발트가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게 숨어 있죠. 이 인산이라는 물질이 LFP 배터리 가격의 판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배터리 공장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드넓은 농경지입니다. 인산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어떻게 첨단 배터리와 흙냄새 나는 논장을 연결하는지 그 기묘한 이중 생활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E는 바로 이 인산이라는 화합물 형태로 공급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최첨단 배터리 기술의 핵심 소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훨씬 더 엄청난 규모로 쓰여왔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인산은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양극재의 핵심이지만 농업에서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3대 비료 영양소 중 하나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산업이 사실은 똑같은 원자재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전기차의 LFP 배터리는 거대한 글로벌 비료 산업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터리 가격이 비료 시장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오케이, 배터리 가격이 비료에 달려있다? 그럼 그 비료 가격은 도대체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숨겨진 사슬의 맨 끝,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연결고리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에너지 산업, 그중에서도 천연가스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쓰는 비료, 특히 질소 비료를 만들려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하버보슈 공법이라는 개발된 지 100년도 더 된 방식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천연가스는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연료가 아니에요.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적인 원재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공기 중에 질소랑 합쳐야 암모니아, NH3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없으면 비료 생산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2년 에너지 위기 때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비료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 세계 비료 가격이 폭등했고 이건 결국 우리 밥상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졌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비료 만드는 원가가 따라서 오르겠죠? 그럼 비료의 핵심 원료인 인산 가격도 덩달아 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 네 단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연결고리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기차 타면 이제 화석연료에서 해방이다. 하지만 LFP 배터리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생산 과정이 여전히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 경제와 아주 깊고 끈끈하게 얽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구조가 왜 특정 국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지도 설명이 됩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인산 생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자국 내 비료 산업,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 기술까지 이 모든 공급망을 사실상 다 쥐고 있어요. 이걸 바로 완벽한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이게 바로 중국 LFP 배터리 경쟁력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산업은 더 이상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천연가스, 비료, 화학, LFP 배터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가치 사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LFP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이제 반도체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에너지 시장,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시대가 와도 결국 모든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여전히 에너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 거대한 변화가 어쩌면 기존의 석유에 대한 의존을 천연가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의존으로 그냥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